일본의 여름은 살인적인 더위와 습도로 악명이 높지만 여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8월은 일본 전국적으로 역사, 전통, 문화를 뽐내는 여름축제 기간인데요. 중소도시의 지역축제를 경험해보고자 더위를 이겨내고 다녀왔습니다. 기후현은 대도시에 비해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여행지이긴 하지만 도쿄, 또 오사카, 또 후쿠오카, 또 홋카이도를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 모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현은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내륙현이자 가장 많은 행정구역과 맞닿아 있는 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로 일본 여행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라카와고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기후현이 어디 있냐면요. 네, 보기 좋게 딱 중앙에 있죠. 오른쪽에는 나가노, 위에는 도야마, 대각선 위쪽에 이시카와, 왼쪽에 후쿠이와 시가, 그리고 밑에 나고야시가 있는 아이치현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부공항에서 나고야와 기후까지는 공항 1터미널의 메이테츠 열차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메이테츠 노선이 단일 노선이 아니라 생각 없이 아무 열차를 타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기후행 열차는 메이테츠 기후라고 적혀 있어서 혼동할 일은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드디어 메이테츠 기후역에 도착했습니다. 기후시를 그저 작은 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 인구수는 무려 38만 명이나 되는 중견도시였고 간사이와 중부지방을 잇는 핵심 교통요충지라 유동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2일차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겸 모닝커피를 위해 근처에 평점 좋은 카페를 찾아갔는데요. 노부부가 운영하던 동네 카페였는데 모닝 세트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긴카자는 기후성이 세워져 있는 산의 이름인데 일본 전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오다 노부나가가 이곳의 성주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카자네는 오다 노부나가보다도 인기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다람쥐입니다. 河合玉堂の発案により建立されたもので、付近には大政松尾芭蕉が信州安 로프웨이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기후 리스무라 다람쥐 마을은 1965년에 개장한 일본 최초의 다람쥐 전용 시설로 박목장 공간에서 타이완 다람쥐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관광 콘텐츠는 다람쥐 먹이주기입니다. 입장하면 관리자가 장갑 위에 다람쥐 먹이를 올려주시는데 눈치 빠른 다람쥐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네, 매우 귀엽습니다. 참고로 오후에 오면 배가 부른 다람쥐들이 무관심할 수 있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다람쥐들이 배고픈 오전에 오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긴카잔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일본 여행하면서 전망대를 적지 않게 다녀봤기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다른 중소도시 전망대에 비해 도시 풍경이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망대 바로 옆에 기후성이 있었습니다. 한창 보수공사 중이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정상에 멋지게 세워진 성의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비교적 평지에 지은 성들과는 달리 사방이 가파른 산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성을 지을 때 기본 부지 다지기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려나가 海平野にそびえ立つ自然と歴史の宝庫金華山に別れを告げ、ただいまより 다음 행선지인 가와라마치로 가는 길에 1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카이 낚시 관광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우카이는 숙련된 어부들이 가마우지 새를 조종해서 물고기를 낚는 전통 낚시법입니다. 어두운 밤 활활 타오르는 화투불로 나가라강에서 자고 있던 물고기를 놀래키면 가마우지가 그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어부들은 가마우지 목에 적당한 굵기의 줄을 묶고 나서 큰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사냥을 마친 가마우지를 배 위로 끌어올려 잡은 물고기를 뱉게 해서 생선을 건집니다. 가와라마치는 에도 시대의 풍경을 보존해 놓은 전통 거리로 과거 나가라강을 통해 물자를 운송하던 항구이자 상업 중심지로 번성한 곳입니다. 기후현의 전통 부채인 기후쥐화를 비롯해 수공예 소품, 전통 과자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많았는데요. 기대한 것보다는 규모가 작고 볼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는 할 거 다 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잠깐 들려보기 좋은 곳인 것 같네요. 오후에는 이번 여행의 테마인 여름 축제를 즐기러 계로온천으로 향했습니다. 기후시에서 특급 열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계로온천은 효고현의 아마마 온천, 군마현의 쿠사츠 온천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온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로시의 온천에 대한 자부심은 계로역을 나와서부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 앞 관광안내소의 독특한 구조물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계로온천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일본 3대 명천의 고장에 왔음을 강렬하게 각인시켜줍니다. 계로시는 매해 8월 1일부터 4일까지 계로온천 여름마츠리를 개최하는데 저는 첫날에 개최하는 하이라이트 행사 류진노 히마츠리를 보러 왔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아직 2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이미 1열 관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주변을 조금 둘러봤는데 이런 축제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야타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마을 컨셉에 어울리는 목재육조 모양의 전망대가 보여서 올라가 봤습니다만 경치보다는 그냥 시원한 바람 쐬러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둘러보고 축제 관람 자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축제에 사용할 타이코북을 신나게 치면서 옮기시던데 이 북소리가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시작은 6시 45분부터인데 6시쯤 되자 오래 기다린 관객들을 위해 정룡이 깜짝 등장하여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 축제는 계로온천 마을 주민과 이곳의 용신에 대한 전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축제가 시작될 때 자막으로 띄워놓겠습니다. 에피타이저를 맛봤으니 이제 한참을 또 지루하게 기다리겠다 싶었는데 바로 이어서 농룡과 청룡도 한바탕 무대를 휘젓고 퇴장했습니다. 여섯 시 45분이 되자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15분은 타이코 연주자들의 합주와 개인기를 볼 수 있었고 이 연주가 끝난 후에 용신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する6人の総代です。有人旗を掲げて威風堂々と入場してまいります。それではここで龍神入り祭りの由来となった下呂温泉に古くから伝わるワンカセブチの伝説についてお話ししましょう。下呂温泉を流れる飛騨川と竹原地区を流れる竹原川の合流地点にワンカセブチという深い淵があります。淵の底にはぽっかりと横穴が開いており、その穴は竜宮城につながっているとも言われているんです。そんな大口の里でこの伝説は生まれました。昔々下呂の高地はとてもまずは竜たちが探し求めているワンコ星が入場してまいりました。昭和67年生まれの厄年を迎える地元有志の方々が担ぐワンみこし。昼はそれぞれの地元を回り厄除け祈願を行います。6年流です。森地区から青い竜8番竜の登場です。3番目に入場してまいりますのは下呂温泉の玄関口下呂駅を有する入場してまいりますのは大平山の麓に広がる町生姜の地区からやってきた白い竜大平竜です。野島地区から来た緑の竜若宮竜の登場です。축제 분위기가 최고조로 향하는 타이밍에 아쉽게도 저는 막차를 타기 위해 계로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중소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시간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를 끝까지 즐기시려면 해당 지역에 숙소를 잡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기다리던 여행 3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오늘 밤을 위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구조시에서 열리는 일본 3대 봉오도리 중 하나인 구조오도리를 경험하러 갑니다. 하지만 오전에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다카야마시였습니다. 다카야마시는 기후현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중부 지역의 핵심적인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JR 다카야마역과 붙어있는 노이 다카야마 버스센터에서 나고야, 도쿄, 오사카, 교토, 마츠모토와 같은 주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가나자와 도야마, 다카오카 등 호쿠리쿠 지역과 인기 관광지인 시라카와고로 향하는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카야마시의 핵심 관광 콘텐츠는 사케, 그리고 산마치 스지 옛거리인데 저는 술을 못 마시고 쇼핑에도 관심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다카야마시에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외에도 다카야마 여행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다카야마 진야도 둘러봤지만 이런 옛 해안천 건물은 다른 도시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런 소득 없이 떠나기는 아쉬워서 너의 이름은에 등장하는 미야미즈 신사의 모티브가 된 히에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신사만을 위해서 다카야마를 올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고 잠깐 시간 나면 들러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짜리 다카야마 찍먹이 끝났고 저는 카페에서 잠시 쉬다가 구조하치만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인 구조하치만 인터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하차 정류장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어서 당황했지만 옆에 계단을 통해 구조하치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고야시 기준 39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짐을 끌고 도보 30분은 무리여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구조하치마는 일본 내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물로 가장 유명한 전통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에 정교한 17세기 수로망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며 주민들은 이곳에 흐르는 맑은 수로의 물을 식수 등 일상생활에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요시노강에서 낚은 자연산 은어가 이 지역의 특산물이며 갓 잡은 은어가 인근 식당으로 납품되어 구이 형태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천연수로 만든 사이다를 꼭 마셔봐야 한다고 들어서 관광 안내소의 매점을 찾았습니다. 톡 쏘는 탄산이 첨가된 뽕따 아이스크림 맛이었는데 물이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구조오도리 축제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오도리가 뭐냐면요, 네, 다같이 춤을 추는 축제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대열을 맞춰 춤추는 축제를 봉오도리라고 부르는데요. 도쿠시마현의 아와오도리, 아키타현의 니시몽나이 봉오도리와 함께 일본 3대 봉오도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매년 여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약 30여일간 이어지는 일본에서 가장 길고 유서 깊은 전통 춤축제이며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원을 그리며 밤새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피크 시즌에는 진짜 밤새입니다. 저는 밤새 춤을 추는 피크 시즌에 방문하진 않았지만 체력 보충을 위해 축제 시작 전까지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축제 시작까지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분위기를 살피러 일찍 출발했습니다.当時東と言いますけれども、当時郡上を治めて광란의 밤을 보내고 4일차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다음날 점심 비행기라 사실상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아침 일찍 나와서 어제 구경하지 못한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우시로 돌아가기 전에 구경한 곳들을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관광 안내소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이가와 오솔길이 있었는데 과거 주민들이 빨래를 하고 야채를 씻던 수로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논이는 비단잉어를 볼 수 있어 물의 도시 구조하치만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산책 코스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조하치만이 식당 앞 유리 쇼케이스에 쓰이는 모조품 음식의 발생지이자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모조품 제작 워크숍에 참가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조하치만의 역사와 상징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적 소기수가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지정한 전국 명수 100선 제1호로 선정된 샘물이 나오는 곳인데요. 물을 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칸막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윗물은 식수로, 그 다음 물은 곡물 씻기용, 가장 아랫물은 기타 생활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카페가 이번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가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에 숙소에서 짐을 싸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숙소에서 요양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래도 축제를 즐긴 후에 다쳐서 이번 여행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경치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동안 방문했었던 지난 여행지들을 살펴봤는데 도쿄, 오사카, 교토, 나라를 제외하고 10여 개 도도부현을 방문했었더라고요. 작년 여름 하코다테 여행 중에 아오모리 네부타 마츠리를 관람했었는데 이때 경험한 일본의 여름은 더위를 잊게 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매력을 다시 느껴보고자 이번에 오직 축제를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축제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지역 축제를 목표로 한 이유는 관광 인파에 치이지 않고 소도시의 느긋한 삶의 방식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남들 다 가는 곳을 따라가기보다는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곳을 여행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이러한 성취감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장소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